검사하러 일할 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이제 BTS 영상을 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좀 애매한 게 굿즈를 구입을 했는데 퀄리티가 처음에 광고하던 것보다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상담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을 보고 어떤 분이 댓글로 혹시 암이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맞습니다. 아마 이 인형 보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BTS의 지민 침리 인형인데요. 제가 이전에 검사로 일할 때부터 BTS 굉장한 팬이었어서 그래서 진짜 모든 영상을 다 봤어요. 제가 그때 관사에 살고 있었는데 검사 관사는 사실 잠만 자는 곳이어서 가구가 별로 없거든요. 제 관사 사진을 보면은 덩그러니 거실 한가운데 BTS 브로마이드만 붙어 있어요. 저희 PD님도 아이돌 굉장한 팬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최러십니다. PD님 최애가 누구라 그랬죠? 저의 최애는 에스쿱스입니다. 에스쿱스 맞아. 그래서 저희 PD님이 아이돌 팬 활동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저한테 이것저것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 내용만 모아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포카마켓 같은 데서 포카 거래를 많이 하는데 짝퉁 포카도 많고 그리고 사인 앨범이라고 해서 거래를 했는데 가짜 사인 앨범인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허위 매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을 하고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좀 애매한 게 굿즈를 구입을 했는데 퀄리티가 처음에 광고하던 것보다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허위 광고랑 과장 광고는 사기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이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차이이냐 이건데 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에 본 인형과 너무 퀄리티가 다른 인형이 오면 이거는 나의 최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인데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굿즈이고 굿즈의 제작 상황이 어떠한 것이고 이런 점들을 좀 입증을 해서 처음에 돈을 받을 때부터 판매할 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되겠죠. 스토킹 처벌법이 몇 년 전에 새로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면서부터는 아이돌 사생도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해졌어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브런치에 글을 한번 정리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토킹 처벌법에서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아이돌 팬들이 하는 행위랑 되게 겹치는 게 많아요. 출근길에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직장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얼굴을 본다든지 뭐 선물을 한다든지 편지를 보낸다든지 이거는 일반적인 아이돌 팬들도 다 하는 행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범주를 넘어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행위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돌 사생팬에 있어서는 스토킹 처벌법의 처벌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해지기는 하겠죠. 하지만 현행법상 뭐 처벌은 가능합니다. 일단 법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에는 초상권 침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초상권 침해로 처벌이 되지는 않지만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공연 사진을 찍는다던가 뭐 동영상을 찍는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친고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에만 처벌을 해요. 근데 사실 혼마들이 사진을 굉장히 잘 찍잖아요. 전시회도 가보면은 굉장히 고퀄리티의 사진들이 있고 그래서 기획사에서도 혼마의 활동을 뭐 명시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독려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 사례에 가는 일은 굉장히 드물죠. 요즘에는 콘서트 티켓의 뭐 전매나 양도 등을 다 금지하고 있고 입장할 때 본인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콘서트 티켓을 양도를 받은 사람이 중고 거래를 한 사람이 원래 예매한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공연을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신분증은 공문서고 본인의 신분 확인을 위한 용도인 건데 그 용도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티켓 리셀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매크로를 이용해서 부정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 대상이 되고 실제로 처벌한 사례들도 있어요. 더구나 이렇게 업으로 이용을 하고 조직적으로 매크로를 이용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가 있죠.
제가 이거는 상담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 팬덤이 아이돌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가수, 뭐 성우, 배우, 운동선수, 성악가 뭐 여러 팬덤이 있는데 제가 신기하게도 이 모든 팬덤에서 이 사례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의뢰를 받았었거든요. 대부분 분쟁이 되는 원인은 거의 비슷해요. 일단 팬클럽 내부에서도 각자의 뭐 직책이나 직위가 있잖아요. 회장이 있을 수 있고 임원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임원들이 자기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아니면 덕질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과 임원이 좀 가까운 관계로 보이거나 질투가 나거나, 그런데 실제로 그 임원이 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내부 팬덤에서 폭로하거나 고발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하기 때문에 내가 사실 그대로 폭로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글을 작성할 때는 비방이나 조롱의 표현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사실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이게 공익 목적으로 작성한 글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돼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